자, 접촉이 자기 자신과의 접촉,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접촉, 이제 환경과의 접촉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수업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숲치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 이건 뭐죠? 숲에 들어가서 숲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뭐 나무나 이런 거 느끼고 그게 뭔가요? 환경과의 접촉 아닌가요? 숲치유, 뭐 자연치유. 네. 예를 들어 동물치유가 또 많이 있거든. 동물을 키우면서 그 동물과 감정을 서로 나누며 위안받고 또 내가 사랑을 주면서 자기 안에 메말랐던 사랑을 더 충전시키고 동물 치유도 있을 수 있겠죠. 꽃을 키우면서 하는 치유를 원예 치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만나고 있나요? 자연, 환경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직장에서 내가 어떤 뭔가 직책을 맡고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요? 그것도 환경과의 접촉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 단체에, 특정 동아리에, 특정 어떤 모임에 나가서 뭔가 거기에서 접촉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환경과의 접촉이죠. 어떤 특정 종교, 특정 문화를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환경과의 접촉 속에서 살아가네요. 환경과의 접촉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 상황적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고 그걸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환경을 단순히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다른 사람과 일치하는 내 내면의 특정 부분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내면의 특정 부분이 없으면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초대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환경을 알아차리고 접촉한다는 것은 뭔 뜻일까요? 환경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그 이야기예요. 환경과의 이러한 접촉이 나 자신과의 접촉을 정대시키면서 나 경계를 확장시켜요. 환경과의 접촉이 나 경계를 확장시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접촉의 경계도 또 확장시켜요. 그럼 환경과의 이 접촉이 결국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의 경계를 더 유연하게 하고 더 확장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나요? 아까 혼자서 살아가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죠. 내가 독신이라도 어떤 독신도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독신이라는 건 삶의 어떤 그러한 하나의 형태를 독신을 택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조차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환경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 그렇다면 환경과의 그 접촉은 결국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과의 접촉은 그러한 환경과의 접촉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시켜준다. 본인이 어떤 모임에 나갔다면 그 모임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확장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내가 그 모임에 가서 특정 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의 경직된 좁혀져 있던 경계를 더 확장해서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이 환경과의 접촉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환경과 계속 접촉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옆에 있는 이 책장들, 이런 꽃들, 나무들, 지나다니는 차들, 집들, 뭐 환경에 어떤 다른 나라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재난이 일어났다, 뭐 지금 시대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뭔가요? 환경 아닌가요? 네. 그러한 환경과 매 순간 우리는 접촉하고 있으면서도 그 환경을 온전히 알아차리거나 접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나의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향된 세상 모형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 우리는 온전히 접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환경과의 접촉이 온전하지 못한 그 정도가 좀 심해진다면 어떨까요? 고립되겠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고립되죠. 갇혀버리죠. 우리는 어차피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 그러한 정보를, 자극을 다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과의 접촉은 꾸준히 뭐 해야 될까요? 확장시켜야 되죠. 네.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짜여져 있는, 현재에 고착화되어 있는 내 상태를 진짜 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환경에 작은 어떤 그 바운다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모든 게 다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환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런 환경적인 접촉의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많은 차가 지나가는데도 우리는 그 차를 못 볼 때도 있습니다. 도심 빌딩 속 숲을 걸어가면서도 그 빌딩을 나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환경적 자극과 정보를 다 만날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부분들의 환경과의 접촉은 가져야 된다. 그걸 못 가졌을 때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고 심리적 장애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과 이런 접촉이 단절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모든 환경적 관계가 단절된다면 나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다 끊어져 버리고 내가 모든 그런 환경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걸 가지고 나는 환경을 계속 뭐 탓하고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나오느냐면 나오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환경과 단절됐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사고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결국 환경과의 단절이 심해질수록 내 생존에는 점점 불리한 상태가 된다. 근데 상담을 해보면 이게 이제 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환경과의 접촉을 점점 어떻게 할까요? 단절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꾸로 환경과의 접촉을 점점 늘려줘가지고 더 많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유연성이 점점 상실된 상태로 계속 가면서 결국은 언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그게 환경과의 단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환경과의 접촉을 늘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 접촉을 정대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면 환경과의 이러한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환경을 만나는 건 누가 만나는 것인가요? 내가 만나죠. 그래서 순수하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환경과 더 많은 접촉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걸 통해서 환경과의 접촉을 정대시키면서 내 자신과 대인관계도 더 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순수하게 자신을 개방할 때 환경과 접촉된다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내가 접촉한다는 것은 나 경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경계가 확장되면 환경과의 접촉이 더 폭이 넓어지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인관계가 늘어지고 이게 이제 거꾸로 간다면 점점 좁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예를 들어 확 뭔가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느껴지게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다른 걸 확 이제 진짜 시도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죠? 그럼 이제 다른 장소를 이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의 접촉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은 또 열심히 하다가 이게 또 금방 또 이렇게 확 좁히더라고요. 이게 뭐죠? 하다가 금방 또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금방 화학 에너지를 써서 해보다가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나한테 안 왔는지 확
이제 거둬들이게 되더라고요. 거둬들인다. 예. 그런 경험이 좀 많았어요. 그게 계속 반복됐겠네. 그거 반복됐죠. 예. 그런 게 반복됐죠. 아 이게 내 생각에는 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요런 모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알맹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많이 반복됐어요. 계속 본인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 자신의 이 순수한 내 자신을 못 만나고 있고 개방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환경과 대인관계 이 부분에서의 온전한 나로서 계속 뭔가 접촉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온전한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이 환경과 이 관계는 뭔가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저쪽에서 옮겼는데 초기에는 막 열정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그 패턴을 또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곳을 찾게 되거든. 그럼 그 이야기지. 결국 그건 뭐냐면 핵심은 자기 상실에서 온 거지. 그건 온전히 내 자신을 접촉하는 부분에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과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부분에도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금방 어떻게 보면 다른 걸 찾아가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되풀이 되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항상 이제 문제화시켜서 나를 합리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죠. 근데 이 정당화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내 에너지 동원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연애 컨텐츠 만들면서 이게 와닿는 게 좀 있더라고요. 방어 기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어 기제. 그러니까 방어 기제도 그렇고 이번에 회피형 연애 그 애착 유형 중 4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회피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회피형이랑 불안형이 그 반대되는 게 불안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정형인데 안정형이 제일 그냥 좋은 거고 이제 뭐 혼란형은 모르겠고 불안형은 이제 자꾸 사랑을 갈구하고 하긴 받아야 되는 거. 회피형은 이게 친해지려고 하면 거리를 두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쪽인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가 뭐 사주나 이런 걸 믿지는 않지만 그 보험회사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실적이 사주를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동시에 2군데에서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태어난 일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니는 이제 배우러 다녀야 되고 뭐 사업 이제 선생이나 이런 데 있으면 사실 네가 힘들고 똑같이 결정해 똑같이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관계 이런 거는 어때요? 이래 물어보니까 뭐 첫 번째 여자보다 항상 2번째 여자가 좋대요. 근데 이렇게 한 얘기가 네가 빨리 결혼을 하면 금방 이렇게 첫째 했다가 또 옮겨 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걸 100%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고난 이거는 그래도 20, 30%, 30, 40%는 가져간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성향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 패턴이 있는 것 같아. 그때 쌤이 그 남녀관계 하면서 애착관계 이걸 제가 그때 녹음해서 한번 달라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게 와닿았던 게 그냥 만족되려고 하면 제가 손 떼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회피형도 이게 이렇다. 서로 가까워지고 사실은 더 가까워지고 여기서 관계를 유지해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게 친해지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빼는 거예요. 그게 쌤 저 다 그러니까 최종 접촉 단계에 걸림돌이 생겨 있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 이제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기준에 어느 정도 이걸 내가 안다고 생각이 들면 안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내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어느 정도 사귀고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게 금방 이제 이제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애가 처음에 사귈 때 걔만 이제 처음 사귄 거니까 한 2년 오래 사귀었는데 그 뒤로는 연애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금방 제가 또 이게 또 한 번 신경 쓸 때는 또 신경을 확 써버리잖아요. 금방 파악해버린 거예요. 또 패턴 같은 거는 내 나름은 그렇게 생각을 내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버리니까 그 남녀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올 수 있는 그 어떤 안정적인 이런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이 회피형 이번에 하면서 특히나 또 그 방어 기제 이런 걸 하면서 그 하면서 이게 내가 그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때 막 쌤이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뭐 내가 거부받기는 싫어하는데 그죠 거부받기를 싫어하는데 또 나만 이제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또 내가 거부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런 걸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느낌인 거 이게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걸 분명히 사람이랑 그때 한번 그 저번 주인가 내가 친해지고 싶어한다. 결국 소속되고 싶어한다.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결국 난 친해지고 싶어하는 건데 막상 이제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이제 거리를 두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막 독서 모임 가서도 막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전혀 한두 번, 한 두세 번. 그건 피상적 관계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그죠. 그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 관계에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우리 문제 있다는 사람들이 그 피상적 관계에서 불편함, 두려움을 많이 갖거든. 근데 요새는 또 그건 없단 말이야. 그죠. 사실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도 뭐 가끔씩 떨릴 때가 있죠. 근데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지. 그죠. 근데 이런 쪽으로는 사실 저는 또 남 앞에서 많이 나서봤고 막 어릴 때 막 그래도 마음 다지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연예인을 하면서 느낀 게 이거 너무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 회피형 연애 특징 하면서 이제 회피형 애착 유형 관련된 영상을 보는데 이게 그냥 한 7분짜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좋네. 너무 확 찔러 들어온 거예요. 이래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하면 이제 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다 뭐 어떤 어릴 때 그런 거부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건데 그게 뭐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거겠죠. 뭐 그게 그죠. 거부 당해서 사람이 이걸 친해지려고 하면 더 빼려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이걸 끌어당기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끌어당긴 게 뭐 불안형이겠죠.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피형이 오히려 내 욕구보다는 사실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남의 욕구를 더 안다고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 욕구를 숨기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그렇지.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이 뭘 원하는지는 사실 파악하는 게 빠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을 못 만나잖아. 그죠. 그게 핵심이지. 본인이 나를 못 만나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자기 상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상실을 더 굳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남의 욕구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남이 사실 선생님들은 저를 좋아했거든요. 내가 그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진행할 때 불편하면 이런 것들 내가 대답을 해주고 뭘 대답해야 될지도 다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좀 뒤에 와서 앉으려면 애들이 제발 앞으로 가서 좀 앉아달라고. 수업 진행이 안 된다고. 애들이 먼저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죠? 뭘 원하는지를 미리 먼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촉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걸 본인이 쓰면 사업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 아닌가? 좋게 쓰면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됐다는 걸 제가 느낀 거죠. 그죠. 쌤 말씀대로 이러면 제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가 눌리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못 만나지. 그죠. 근데 회피형 이게 친해지려고 하는데 딱 걷어도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은 전부 다 간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에너지 동원을 시켜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에너지 동원을 막 시켜가서 그 변화된 어떤 걸 막 가져오죠. 아까 우리가 수업했던 그거에서. 그런데 그건
남자의 본능적인 거예요. 이 여자를 내 거화시키고 소유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는 모든 걸 다 쏟아붓지만 네. 그 여자가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종속적인 존재가 됐을 예. 때 더 이상 나의 본능은 거기에 대한 큰 흥미, 에너지 동원을 못 시키는 상태가 되죠.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네. 과연 내게 맞는가? 네. 그전에는 내가 막 예. 마음을 얻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예. 막상 그걸 얻고 나니까 내가 계속 전진하는 부분에 대한 네. 뭔가 잡아 당기는 걸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과 온전한 그런 접촉 과정을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해 올 수 있는 쿠션을 가져 있다면 최종 접촉 단계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내가 다 씹어 먹고 완전히 내 거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람하고 끈끈한 게 만들어지는데 나는 거기에서 뭔가 걸림돌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쌤한테 말씀드린 것도 이게 뭐 더 이상 관계 진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랑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뒤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아마 이런 부분 같아요. 그 에너지 동원이 안 되겠지. 그 에너지 동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는 이 사람이 하고 또 의심을 만들어 버리지. 그 사람이 완벽하게 네. 종속적 존재가 됐다면 그 대상이 나에게 집착하고 다 계속 달라붙으려고 하겠지만 그게 되기 전에 내가 그 부분을 너무 드러내면 상대는 먼저 느끼겠죠. 느끼죠. 촉이 더 좋잖아요, 남자보다는. 사실 본능적인 촉은. 그땐 더 쏟아부어야 되는 건가요? 더 쏟아부은다? 그걸 이제 요 수업에서 지금부터 또 한번 풀어봅시다.